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천원주택이 2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부모 소득을 아예 보지 않고 타지 청년에게도 문호를 넓혔는데요. 사회초년생들의 재산 형성을 돕고 정주를 유도하는 선순환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 원으로 입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을 내놓았습니다. 파격적인 혜택으로 접수처는 첫날부터 북새통입니다. 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로 월세가 부담인 청년들에게 그만입니다. 포항에 온 지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이 500에 50만 원에 살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1,000원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돈을 이제 열심히 모아서 결혼도 하고 싶고 해가지고. 모집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100호, 이 가운데 40%는 관외 거주 청년들에게 배정해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포항에 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주소지는 대구로 되어 있어서 포항에 집을 아직 못 구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포항으로 주소지를 옮길 생각입니다. 올해 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입주 기준 완화. 지난해 적용했던 부모의 소득 재산 기준을 없앴습니다. 아무래도 자산 취득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면 청년들이 정주 환경이 개선될 거고 그로 인해서 외부에서도 뛰어난 인재들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천원주택은 LH가 매입한 원룸과 빌라 등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시가 다시 임차해 재임대하는 구조로 전용 면적은 33제곱미터 안팎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 차례 연장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매년 100호씩 2009년까지 총 5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 최초로 포항에서 문을 연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가 5년째 운영되며 AI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는 오는 9일부터 5기 교육생 180여 명을 대상으로 포스텍에서 9개월 동안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 교육과정은 앱 개발을 중심으로 코딩, 디자인, 비즈니스, 마케팅 등이 결합된 융합형 커리큘럼으로 운영됩니다. 포항시는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정책과 적극 연계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간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다른 보수 정당은 자기 잘못은 외면한 채 남탓만 하고 있다며 국힘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무산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을 맹비난했습니다. TK 패싱, 호남 챙기기 같은 지역 대결 구도를 조장하며 책임 전가와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선 입을 닫고 대통령과 민주당 탓으로만 돌리는 철면피 정치를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뽑아줄 때도 뭐한 일을 강주 때문에 시도라도 한번 해보는데 진짜 이거는 국을 하는 정치도 아니고 책임 정치도 아니고 진짜 너무 참 지역민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워요. 이재만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특별법을 졸속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법사위 통과조차 실패한 책임은 지역 국힘 의원들에게 있다며 불출마와 함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지금 와서 뒤늦게 왜 집회를 하고 또 행정통합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그러면서 대구 시민들은 볼모로 잡고 가는 거 아니냐. 이번 행정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 의원직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보다 앞서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졸속 행정통합이 정치적 야욕에서 비롯됐다며 이철우 도지사의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민주당도 애초부터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역 의원들이 면피하기 위해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책임론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은 당론으로 발의를 했으니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통합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안 한 거예요. 지역에 이견이 없다며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지만 보수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 나오는 자가당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오늘까지 김학홍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병삼 전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김병곤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정근 전 영주부시장 등이 사퇴하고 시장 군수 선거 출마에 나섰습니다. 또 공공기관 인사 중에서 안병윤 전 경북대 부총장과 한승환 전 독도재단 사무총장, 홍성구 전 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이 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사직했습니다. 박용선, 이칠구, 권광택, 남영숙 경북도 의원도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장 선거에서 포스코 살리기 공약이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10여 명의 여야 예비후보들이 약속이나 한 듯 포항시와 포스코의 상생 협력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핵심 실천 과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공약 나열을 넘어 구체적인 협력 구상을 내세우는 후보들이 늘면서 포스코 살리기 공약이 이번 선거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얼음이 생기는 빙혈로 유명한 의성 빙계 계곡에서 최근 새로운 자연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에도 바위 틈에서 따뜻한 공기가 분출되는 온열지대가 발견된 겁니다. 이렇게 빙혈과 온열이 한 계곡에서 함께 확인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도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름에도 얼음이 얼어붙는 빙혈로 알려진 의성의 빙계 계곡. 빙혈을 지나 길없는 산속을 들어가자 낙엽이 무성한 주변과 달리 벌써 봄이 온 듯 푸른 이끼가 가득 낀 바위 무더기가 나타납니다. 멀리서 보면 온천처럼 김도 모락모락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빙혈과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온열지대입니다. 바깥 온도 영상 5도를 가리키는 온도계를 온열지대 속에 넣어봤습니다.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온도가 얼마나 올랐는지 온도계를 직접 꺼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깊숙이 넣지 않았는데도 10도가량 오른 16도를 기록 중입니다. 냉혈과 온열지대가 같은 산에서 모두 발견된 건 국내에서 광주의 무등산에 이어 의성 빙계 계곡이 두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수와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지하에 저장되고 밀도가 비교적 낮은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며 생긴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지하수가 얼었다가 녹았다 하는 것 때문에 열이 방출되고 흡수되는 것이 아마 이 빙열과 온열의 열원이 아닐까. 이번 온열지대 발견에는 일본 풍열 연구진과의 현장 조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온열지대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며 다수의 온열지대를 함께 발견해낸 겁니다. 온열이 여기 이제 발견되었다 하고는 걸 보고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다 보니까 이렇게 이끼가 많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이 여기 말고 또 저 위에 또 있어요. 오늘의 최고 온도는 보통 11월에 기록되는데 발견 시점인 1월에 이미 18도를 기록하며 일본의 최고 온열 온도로 알려진 22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풍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의성 풍열지대의 정확한 형성 원리와 서식 생물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외부 공기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풍열지대의 특성을 고려해 의성군은 일반 공개를 미루고 이달부터 일본과 국내 각종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인 학술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경주시는 경주 울산 구간의 잦은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울산시계에서 모화 삼거리까지 1.6km 구간으로 계획됐던 도로 확장을 울산시계에서 외동교차로까지 약 2.6km로 연장해 추진하는 한편
제6차 국가국지도 건설 계획에 경주 울산 간 교통 여건 개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외동읍 모하리 일원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경우 경주와 울산을 오가는 교통 정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별도의 공정 없이도 스스로 젤 형태로 굳는 새로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김현수 박수진 교수팀은 기존 액체 전해질에 특수 분자를 섞으면 상온에서 자연스럽게 젤 전해질이 형성되는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기존 수계 아연 전지의 가장 큰 한계인 짧은 수명을 개선해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관내에서 최근 중대재해 3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3주간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고강도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주요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주의 시정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북경찰청은 봄철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방호 울타리 등 주요 안전시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관할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인도주행 등 위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제품,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과 홍보 영상, 홈페이지 제작 등 기업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며 과제별로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